소개해 주신 바와 같이 저는 연세대학교 이차원심연구실에서 소담으로 있는 배윤상이라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SMB 공정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전략에 대한 겁니다. 슬라이드쇼를 하면서 슬라이드쇼. 이 섹션이 SMB 공정에 대한 심포시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분들이 SMB의 기본 원리는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르시는 분도 혹시 있을지 몰라서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SMB 공정은 다음의 그림과 같이 여러 개의 크로마토그래픽 컬럼을 연결하여서 연속적으로 피드를 용매를 공급하고 연속적으로 익스트랙트와 마피네이트 두 프로덕트를 얻어내는 연속 공정입니다. 기본적으로 4개의 존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4개의 존을 연결하는 각각의 포트들을 용매 흐름 방향으로 스위칭을 해주게 되면은 실제로 흡착제와 그런 용매가 카운터 커런트 방향으로 이렇게 교차하는 효과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흡착제 강한 친화력을 보이는 물질은 익스트랙트 성분을 통해서 얻어지게 되고 약한 친화력을 보이는 것은 마피네이트 프로덕트를 통해서 얻어지게 됩니다. 이런 SMB 공정은 지금까지는 석유화 공정과 그리고 슈가 인더스트리에 적용되어 왔고 최근에는 제약산업에 활발한 관심을 가지고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SMB 공정의 가장 큰 장점은 연속 공정이라는 것이고요. 기존의 배치 공정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훨씬 높은 생산성을 보일 수 있고 용매 소비량도 획기적으로 줄여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별히 제약산업에서는 개발되는 약품의 안정성과 효율을 위해서 특별한 고순도가 요구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제약품들은 라세비 포나물 형태로 개발이 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라세비 포나물 중에 한 성분은 약효가 없거나 아니면 부작용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런 제약산업에서 새로운 약품을 성공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고순도를 얻을 수 있는 SMB의 운전 전략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이러한 SMB의 공정 효율을 향상시키는 그런 새로운 전략들이 여러 연구자들에서 많이 제시되어 왔는데 크게 다음과 같이 2가지의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흡착의 평형 성질을 직접적으로 조절하는 케이스인데요. 슈퍼크리티컬 플루이드 SMB와 또 솔벤트 그레디언트 SMB, 템퍼러처 그레디언트 SMB와 같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경우가 연속되는 그런 스위칭 사이에 어떤 타임 간격 동안에 이후의 어떤 공정 파라미터들을 주기적으로 모듈화시킴으로 인해서 더 효능을 향상시키는 전략인데요. 베리폴과 파워피드, 파셜피드, 오디콘 이런 전략들이 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그런 방금 소개해드린 두 번째 전략의 어떤 흐름의 한 방향으로서 SMB의 공정의 효율, 특히 순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전략으로서 파셜 디스카드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파셜 디스카드의 개념을 기존의 일반적인 SMB 공정에도 적용을 해보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기존의 파셜 피드의 개념에 파셜 디스카드의 개념을 적용해 보았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모든 어떤 전략들을 각 존의 컬럼 개수가 2개인 포전 SMB에 적용을 하였고요. 모든 결과들은 퓨리티와 인리치먼트, 리커버리한 3개의 효율 변수의 관점에서 비교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연구의 시뮬레이션에 사용된 수학적인 모델입니다. 먼저 이퀄리브리엄 디스퍼시브 모델이 사용되었고 아이소섬으로는 미니 아이소섬을 사용하였고 이니셜과 바운더리 컨디션은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고 그리고 지크론스 모델 빌더를 시뮬레이션 툴로 사용했습니다.
다음은 본 연구 제시한 파셜 디스카드 오퍼레이션의 기본 개념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이 일반적인 SMB 공정입니다. 파셜 디스카드가 적용되지 않았고 모든 이게 이제 스위칭 하나의 스위칭 피어리드를 형이상 이니셜, 미들, 레스트라는 세 개의 스텝으로 나눴고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일반적인 SMB 경우에는 모든 스위칭 피어리드 구간에서 피드가 공급되고 라피네이트와 익스트랙트가 얻어지기 때문에 토탈 피드와 토탈 프로덕트라는 이름으로 명명을 하였습니다. 뒤에 나온 두 가지의 그림은 이 파셜 디스카드의 개념을 이제 각각 스위칭 피어리드의 초반 부분과 또 후반 부분에 각각 적용하였을 경우에 그런 전략들을 보여드린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공정에 있어서 다른 것들은 다 고정시켜 놓고 프로덕트 얻어지는 거 일부를 버려지는 개념이기 때문에 공정의 플로우 레이트와 스위칭 피어리드 같은 모든 변수들은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파셜 디스카드 개념에서는 다음과 같이 디스카드 렉스와 디스카드 타임이라는 두 가지 변수를 정의할 수 있는데요. 디스카드 렉스는 디스카드가 얼마나 스위칭 피어리드에 오랜 시간 동안 적용되는지에 관련된 변수이고, 디스카드 타임은 이제 공정의 초반이냐 후반이냐 아니면 초반에서 몇 초대에 디스카드가 이루어지느냐에 대한 그런 디스카드가 이루어진 시기에 대한 그런 변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두 그림을 보면은 이제 파셜 디스카드의 개념을 보다 쉽게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본 그림들은 스테디 스테이트에 도달했을 때 이제 그런 프로덕트로 얻어지는 농도들이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여드린 것인데요. 이제 그림이 익스트랙트 프로덕트의 그림을 보여드린 것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익스트랙트 프로덕트는 스위칭 피어리드의 주로 초반 부분에서 인피니트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이 초반 부분에 어떤 프로덕트 일부를 버려주게 된다고 하면은 상대적으로 높은 순도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또 아래 그림은 라피네이트 프로덕트에 대한 그림인데요. 반대로 라피네이트의 경우에는 그런 스위칭 피어리드의 후반 부분에서 인피니트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후반 부분에 일부의 그런 프로덕트를 버려주게 된다면 고순도를 얻어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다음 본 연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셜 디스카드를 이제 그 스위칭 피어리드의 초반 부분에 적용하였을 경우에 디스카드 X가 SMB 공정의 성능 지수들에 미치는 영향들을 살펴본 것입니다. 첫 번째 퓨리티 결과를 보면은 익스트랙트, 그러니까 이 까만 점이 이제 익스트랙트의 프로덕트에 대한 성능 지수들이고요. 이 하얀 점들이 라피네이트 프로덕트에 대한 성능 지수입니다. 그래서 익스트랙트의 성능 지수들을 보면은 순도는 보시는 바와 같이 디스카드 랭스가 증가할수록 순도가 획기적으로 좋아지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상대적으로 라피네이트는 오히려 순도가 나빠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리치먼트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익스트랙트 성분은 오히려 나빠지지만 라피네이트의 성분은 오히려 인리치먼트가 좋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리커버리는 두 성분 모두에서 버려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감소되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익스트랙트는 많은 감소를 보였습니다. 다음은 파셜 디스카드를 이제 후반 부분에 스위칭 후반 부분에 적용하였을 경우의 결과입니다. 이 경우는 이제 앞의 경우와 반대로 라피네이트의 퓨리티가 디스카드 X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좋아지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상대적으로 익스트랙트의 퓨리티는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니시먼트 관점에서도 이 경우에서는 익스트랙트 쪽은 좋아지지만 라피네이트 쪽은 나빠지는 것을 볼 수 있었고, 리커버리도 유사하게 두 성분 모두 낮아지고 특별히 라피네이트 성분에 의해서 더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런 공정에 제시된 파셜 디스카드의 개념이
여러 셀렉티비티를 갖는 그런 배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세 가지의 셀렉티비티의 배를 설정하고 그 배들을 서로 비교한 일입니다. 파셜 디스카드를 이제 특별히 이 경우에서는 초반에 적용한 경우 그리고 디스카드 랭스가 30%인 경우에 대해서 영향을 살펴보았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셀렉티비티가 오히려 감소할수록 파셜 디스카드를 통해서 퓨리티가 향상되는 정도가 훨씬 좋아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니치먼트와 리커버리의 관점에서는 셀렉티비티에 상관없이 비슷한 비율로 성능 지수가 향상되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결과들로부터 이제 본 연구에 제시된 파셜 디스카드의 개념이 통계적으로 분리가 어려운 셀렉티비티가 1.2 이하로 상당히 낮은 그런 배에 대해서 더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파셜 디스카드의 개념을 기존의 퍼듀대의 왕팍 교수님께서 제시하신 파셜 필드의 개념에다가 적용해 본 전략입니다. 먼저 간단히 파셜 필드의 개념을 설명드리겠는데요. 파셜 필드 개념은 이 하나의 스위칭 피어리드에서 그 공정의 중간 부분에서만 필드가 공급된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통계적으로 이런 전체적으로 하나의 스위칭 피어리드에 들어가는 필드의 양을 일정한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필드의 유량을 사용하였고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또 순도 측면에서 향상되어지는 그런 결과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제 좀 더 높은 성능의 향상을 위해서 이 파셜 필드에다가 파셜 디스카드를 적용하는 시도를 해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파셜 디스카드와 마찬가지로 필드 랭스와 필드 타임이라는 두 가지의 변수가 정의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파셜 필드 및 파셜 디스카드 전략과 파셜 필드의 개념을 얼마나 성능 가치에 있어서 향상도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그림이 조금 복잡하게 보일지 모르지만은 X축은 필드 타임이 이렇게 필드 타임에 대한 그림이고요. 필드 타임이라는 게 스위칭 피어리드의 어느 시점에서 초반 부분인지 중간 부분인지 후반 부분인지 어느 시점에서 필드가 공급되는지를 나타내는 지수인데요. 이 필드 타임이 어떤 중간 정도 값을 30%에서 한 70% 정도의 사이의 값을 가질 때에는 그래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토탈 필드, 토탈 프로덕트의 개념보다 훨씬 더 향상된 결과들을 볼 수 있었고요. 하지만 상대적으로 필드 타임이 초반 부분에 치우쳐 있거나 후반 부분에 치우쳐 있는 경우에는 향상되는 정도가 낮거나 아니면은 오히려 감소되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니치먼트 측면에서는 필드의 퓨리티가 향상되는 만큼 이니치먼트와 리커버리가 감소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필드 타임이 30%인 경우에 있어서 그러니까 초반 부분에 파셜 디스카드가 적용되는 경우에 있어서 디스카드 랭스가 파셜 필드 및 파셜 디스카드 오퍼레이션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는 그림입니다. 디스카드 랭스가 상대적으로 적은 영역에서는 파셜 필드에 파셜 디스카드를 적용했을 때 큰 효과가 없고 오히려 퓨리티로 감소하는 것들을 볼 수 있었지만은 어느 정도 디스카드의 랭스가 길어질 경우에서는 순도가 양쪽 모두 향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니치먼트와 리커버리는 다음과 같이 계속적으로 꾸준히 감소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필드 타임 70%, 즉 스위칭 피어드의 후반 부분에 디스카드가 적용되었을 때
파셜 피드, 파셜 디스카드의 전략이 파셜 피드에 비해서 얼마나 좋은지를 볼 수 있었는데요. 이제 마찬가지로 두 경우 모두 다 디스카드 X가 어떤 큰 값을 가질 경우에 있어서 순도가 향상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익스트랙트 성분이 더 많이 향상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본 연구의 결론입니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파셜 디스카드 전략은 어떤 프로덕트의 익스트랙트 프로덕트의 경우에 있어서는 후반 부분에 적용되었을 때, 그리고 아케이드 프로덕트에 있어서는 후반 부분에 적용되었을 때 각각의 순도가 향상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또 이미칭워트의 관점에서는 반대로 아케이드 프로덕트의 경우에서는 초반 부분, 그리고 익스트랙트 관점에서는 후반 부분에 적용되었을 때 어떤 향상도를 볼 수 있었습니다. 파셜 디스카드의 개념을 파셜 PD에 적용하였을 경우에는 어떤 디스카드 X가 어떤 큰 경우에 있어서, 그리고 또 PD 타입이 중간 정도인 경우에 있어서 그런 큰 향상도를 보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이제 그런 다양한 어떤 SMB 공정의 적용에 있어서 순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하나의 대안으로서 이렇게 사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이런 본 연구의 다양한 공정 배수와 다양한 전략들에 대한 연구들은 앞으로 그런 연구에 대한 좋은 데이터베이스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